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그 지호님께서 방송 등에 출연해서 더민주혁신회의가 이 비행기 값도 대주고, 네. 뭐 이제 버스 값도 대주고, 이래서 지금 총 출동한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 또 지호님을 또 뭐 소송하겠다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제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보통 보니까 이 회비를 내는 모양이에요. 예. 뭐 1인당 50만 원 낸다고 그래요. 아, 1인당. 자기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2,000명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해주면 이거 억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억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주진우 의원이 오늘 그 2시경에 아마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주진우 의원이 아주 유능한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회비 납부하는 회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뭐 몇십 명 있죠. 몇십 명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당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 조직인 건 맞죠. 정치 단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 위성 조직 같은 것이죠. 근데 정치 자금법상, 정치 자금법상 이게 비행기 값, 이 항공료를 대주면요. 네. 정치 자금 불법 기부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예, 정치 자금법 제 31조에 따르면 이 모든 정치 단체는 국내 모든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내일 법원 앞에서 5,000명 모아서 이재명 무죄 촉구 집회, 이거는 무슨 집회예요? 누가 봐도 정치 집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대준다는 거는 정치 자금 기부가 되잖아요.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리가. 네. 그런데 이 그 법적인 기부 요건을 못 갖춘 더민주혁신회의가 이거를 하게 되면 불법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되게 된다 하는 게 주진우 법률가의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금액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왕복 한 뭐 편도만 한다니까 한 10몇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KTX 같은 경우도 보면 버스나 같은 거 보면 대구도 한 5만 원, 부산도 한 6만 원 정도 하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2,000명한테 그거 준다고 그러면 꽤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뭐 회비로 한다고 하는지만 지금 아까 지호님 설명대로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더민주혁신회에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차비대줘서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올 그렇죠. 수 있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요즘 솔직히 개딸들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개딸 안 보여요. 어디 갔지? 그 많던 개딸들? 개딸도 어디 갔는지 네? 모르겠어요. 요즘 집회 때 보면 썩 개딸들이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마 주최 측 측에서도 이게 자칫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네. 이거 뭐지? 이거 뭐 뭔가 좀 열기가 떨어진 거 아니야? 예. 이런 판단을 내리는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이게 돈을 줘서라도 좀 모아야 되겠다.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판결을 내릴 한성진 부장판사가 좀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런 식의 겁박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성진 부장판사라면 또 괘씸죄로 형량을 좀 더 높일 것 같아요. 네. 네. 한성진 부장판사는 명덕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썩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 기자들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깐깐하기로 좀 소문이 나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의 마지막 그 최후 진술할 때 이준석이 아니죠. 이재명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봤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거 아주 독종이다라고 한 게 보통 최후 진술을 하면 피고인이 최후 진술하면 이제 피고인들 뭐 좀 보기도 하는데 딱 위에 벽만 20분 동안 딱 그냥 그것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때 재판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저 사람 완전히 저 독종이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주의자.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법원에 예산도 증액해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역효과가 나는 행위다. 만약에 내일 이재명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은 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매수됐구나. 네. 예산 증액에 매수됐다. 대한민국 법원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런 비난이 아마 쇄도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아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다가 지금 이렇게 총동원령까지 내렸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을 또 전부 다 지금 170명 되는 의원들을 전부 다 지금 내일 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 근데 이런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아무리 그렇지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170명이 서초동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저는 참석을 지시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니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한 30년 오래 봤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예. 판결하는 데 가서 이게 뭔가 압력을 행사한다. 예. 이거는 어떤 삼권 분립에 저는 굉장히 어긋나는 짓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현정님. 네. 내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버스에 태우고 법원으로 갑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오. 그 재명 씨가 네. 법원 출입 기자들이 아니라 민주당 출입 기자들 앞에서 심경을 밝히겠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내일 또 버스로 실어다 나릅니다. 네. 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기자들이 저번에 가서 좀 이렇게 막 톡톡 튀는 질문하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정치부 자기당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일 좀 작정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마 본인이 좀 떨릴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공개 일정이 없이 지금 뭐 이 재판의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이 사건은 일단 뭐 수사에는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위중교사 문제인데 위중교사 문제만 계속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SNS에다 글을 올리고 뭔가 항변을 하고 있지만 글쎄 이게 지금 과연 비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걸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말이죠.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공직 취업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선거 보조금 지난 대선 때 했던 선거 보조금 434억 요걸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돈을 갚으면 우리 당 뭐 망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죠? 그 근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좀 띄워주시죠. 요거는 저희 또 어벤져스 member인 송영훈 변호사가 네. 다 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네. 민주당이요. 올 상반기 6월 말 기준 정치 자금 잔액이 492억 원이 있고요. 네. 현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그 건물의 가치가 시가로 438억 원, 네. 합계 93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930억 원에서 434억 원 토해내도 500억 정도가 남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제1당 공중분해. 아니 우리 당의 그 윤상현 의원이 제가 명백한 이 실언이다 이게 비판을 했는데 네. 법원이 판사가 만약에 이게 당선 무효용하면 434억 원 토해내갖고 제1당이 공중분해될 거 같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 거다. 그런 논리. 윤상현 의원의 논거가 그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저런 팩트 체크도 안 해본 거죠. 그분 민주당이에요? 아 민주당 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434억 원을 토해내도 500억 정도가 남는다. 민주당은 엄청난 부자 정당이다. 네. 저기 한번 볼까요? 재산 개황 상반기에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수입이 620억 원인데 지출은 450억. 그랬고요. 상반기 흑자만
170억 원인 당입니다. 와. 예. 그리고 전년도 짭짤하네. 2월에 전년도 쓰고 남아서 올해로 2월 된 게 322억 원. 저걸 합쳐보세요. 네. 500억 정도 나오죠. 이거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놔두고 저 돈으로 그냥 퉁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심 선고 나오면 못 팔도록. 그렇죠. 당사인을 못 팔도록 하는 법안을 또 지금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그것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꼼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꼼수 탈당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것들 도사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쪼개기를 통해서 당을 뭐 어떻게 쪼개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재산을 그쪽으로 뭐 이전을 한다던가 뭐 하고 뭐 여러 그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면은 딱 가압류 또는 가처분 딱 걸어놔야지 그런 식의 장난질을 못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이런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제 이 판례를 쭉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방송 등 다중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실제 선거에서 혜택을 받았느냐 요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상이 이제 갈라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좀 실수했다. 한 번 실수였다. 뭐 그리고 또 본인이 아유 죄송하다 반성한다. 네. 뭐 이러면 별로 문제를 안 삼는데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나 김문기 몰라요. 그다음에 김문기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바로 대선 때 그거 아닙니까? 본인은 대장동하고 관련이 없다. 왜? 네. 김문기 씨가 대장동 실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이유는 결국 나 대장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죠.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백현동도 마찬가지로 협박받았다라고 네. 한 이유도 결국 백현동 저 이 종상향 4단계 상승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네. 국토교통부가 나한테 협박해서 그렇게 했다. 네.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례를 보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는 뭐 거의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지사 때 말이죠. 2018년 경기지사 되는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그런데 그 나중에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금 무효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권순일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이게 후보자 간 방송 토론 굉장한 그 공세. 이게 치열한 토론이 되다 보니까 경쟁 후보들이 막 다구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순간적 그 거짓말을 한 거는 소극적 거짓말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서 이렇게 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권순일의 그 해괴망측한 논리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뭐 직무유기 이러이러한 걸로 처벌할 수 있다. 그 국토부가 협박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를 받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맞아요. 국정감사와 그 후보자 간 토론회는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문답이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져요. 국정감사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뭐 했다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그 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거짓말을 유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그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보다도 죄질이 훨씬 안 좋은 거죠. 자, 내일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주문은 마지막에 할 텐데 저희가 내일 3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희 아마 시간대 내에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좀 시간이 되면 아마 3시에 마지막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내일은 요 문제와 관련돼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아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